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사용하시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객체를 생성한다, 훈련 셋에서 fit, 그리고 트랜스폼을 호출을 한다, 테스트 셋에서는 트랜스폼만 호출하면 알아서 변화를 해준다고요. 해준다고. 자, 이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파이프 라인 사용 방법이에요. 우리가 원래 제일 위쪽에 목차가 파이프라인이었잖아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다음과 같이 만들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두 개를 연결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어, 피처스와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합쳐보도록 하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합쳐서 어, 폴리노미얼 피처스라고 하는 트랜스포머 클래스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파이프로 만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실 때는요, 마찬가지로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하시면 돼요. 파이프라고 할게요. 파이프 라인. 이게 생성자예요. 네, 이게 생성자인데, 어, 키워드 아규먼트들은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없고,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많이 중요한 파라미터들은 아니에요.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때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는 게 있죠. 스텝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파라미터죠. 여기를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냐면 일단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튜플을 원소로 가지면 돼요. 튜플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튜플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 일단 뭐 두 개 이상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튜플은 있겠죠. 튜플은, 튜플은 첫 번째 원소는 문자열로 줍니다.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이름. 홀리라고 한 이름을 줄게요. 튜플의 두 번째 원소는 객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피처스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폴리를 다시 생성할게요. 폴리노미얼 피처스 그리고 디그리는 기본값 2 그대로 사용하고요. include bias는 true라고 되어 있지만 false로 바꿀게요. include bias는 그 다차항을 포함할 때 상수 1이라고 하는 상수를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객체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리그레서라고 할게요. 회귀 모델이란 뜻이겠죠. 회귀 모델이란 뜻인데 뭘로 생성을 할 거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생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피처스 객체가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예측을 해주는 선형 회귀로 예측을 해주는 리그레서가 만들어졌죠. 그죠? 네. 자,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때는 얘랑 얘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연결하는 거죠. 여기에 폴리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REG라고만 쓸게요. 여기다 리그레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튜플은 문자열과 객체를 갖는 튜플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튜플들의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파이프라인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파이프라인 객체가 생성이 된 거고요. 프린트로 파이프 하고 볼까요? 그냥 요렇게 보여주죠.
파이프라인인데 스텝은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보여주죠. 프린트를 쓰지 않으면 프린트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마 이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는 더 좋을 거예요. 요거를 파이프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프. 파이프 안에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들어가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거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주는 이런 파이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파이프는요. 파이프는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x 트레인을 줄 수가 있고요. y에는 y 트레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델 훈련입니다. 일단 코드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을 잠깐 좀 제가 좀 주석으로 다시 작성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훈련 세트를 아기원트로 줬어요. 훈련 세트를 아기원트로 줬습니다. 자, 이 훈련 세트는 이 창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가요?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xtrain이라고 하는 변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xtrain이라고 하는 변수는 행의 개수가 두 개고요. 컬럼의 개수가 한 개인 2차원 배열이었었어요. 이게 xtrain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물고기가 42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피처는 물고기 길이만 피처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2차원 배열이었어요. 이 2차원 배열을 누구한테 주겠다? 파이프라인한테 주겠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한테 물고기 42마리 그 다음에 특성 한 개를 가지고 있는 특성 배열을 넘기겠다예요. 그러면 피팅은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먼저 피팅을 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럼 폴리노미얼 피처스는 얘를 피팅만 하는 게 아니고요. 트랜스폼까지를 해요. 트랜스폼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성 배열이 어떻게 바뀌냐면 42개 샘플인데 2차항을 포함하는 컬럼이 2개인 걸로 변환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훈련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항을 포함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그 훈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요거는 텍스트 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파이프라인 객체에서 fit 메서드를 호출하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리니어 리그레션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어, 폴리노미얼 피처스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변환기예요. 변환기에 fit transform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요. 메서드 호출 후 그냥 이렇게 쓸까요? 호출하면 호출하면 첫 번째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fit transform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호출이 되면 데이터 특성 배열이 변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게 되면 특성 배열이
변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2차항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2차항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얘는 추정비죠. 에스티메이터. 추정비에 무슨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냐면, fit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fit 메서드가 호출이 돼서 여기서 머신러닝 모델이 훈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파이프라인에서의 핏이에요.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2차 항들을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항을 만드는 거는 우리 전 시간에 핏 트랜스폼이 2차 항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 훈련 셋에서. 그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핏이라는 얘기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 찾는다는 얘기냐면 코이피션트, 개수들과 인터셉트, 절편들을 찾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정말 훈련이 됐는지를 보려면 예측값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측값을 찾아줘요. 파이프라인이. 파이프, 점, 프리딕트가 있어요. 프리딕트가 있어요. 프리딕트에서는 뭐만 주면 돼요? 훈련 세트만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파이프라인의 프리딕트는 변환되지 않은 데이터셋, 원본 데이터셋을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여기서 파이프는 얘죠. 얘한테 변환되지 않은 거를 그냥 준다는 얘기예요. 주면서 뭐 해라? 예측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파이프라인은 그 안에 몇 개의 파이프가 있어요? 두 개의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이프를 거치면서 이 1차항만 있었던 게 다시 2차항이 여기서 포함이 돼요. 그리고 2차항이 포함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뭘 내나요? 예측값을 내나요. 이게 프리딕트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예측값 나옵니다. 프리딕트 이렇게 하시면 예측값이 이렇게 42개가 나오죠. 42개가 나와요. 그러면 테스트 세트 자, 그럼 요것도요. 밑에서 텍스트 셀로 파이프라인 객체에서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과정은 첫 번째 일어나는 과정은 뭐냐면 그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있었죠. 폴리노미얼 피처스 객체에 여기서는 fit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측할 때. fit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미 위쪽에서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고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fit 트랜스폼이 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폴리노미얼 피처스에 무슨 메서드만 호출이 되냐 하면 트랜스폼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객체의 무슨 메서드냐 프리딕트 예측하다. 프리딕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 셋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로 변환해서 변수로 만들어 둘 필요가 없어요. 파이프라인이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서 예측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변환되지 않은 원래 테스트 셋을 그냥 넘기기만 하면
예측값이 쭉 하고 나와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쓰면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모델 훈련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어, 전처리 과정이 훈련세 따로 테스트세 따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게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자, 과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음. 이거 우리 뭐랑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 다항얘기 했었던 거 코드 한번 비교해 보세요. X 트레인, 자, 여기 다항하기, 여기 목차에서 다항얘기로 갔어요. X 트레인은 42개의 물고기 1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직접 이차항을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과정을 어디서도 해요? 테스트셋에서도 이차항을 추가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한 거죠. 트레인 2차항 포함하는 훈련 셋, 2차항 포함하는 테스트 셋, 이런 전처리 과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생성하고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훈련시킬 때 2차항을 포함하는 훈련 셋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측할 때도 어떻게 예측할 때에도 훈련된 데이터가 2차항을 포함하는 배열이었었기 때문에 예측할 때에도 2차항을 포함하는 배열을 아규먼트로 줘야 됐었어요. 그죠?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 테스트 셋에서도 예측값 찾을 때 2차항을 포함하는 2차원 배열로 아규먼트를 줘야 예측값을 제대로 줄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쓰니까 2차항 포함하는 거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할 거예요 라고 하고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합쳤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림으로 보시면 뭔가가 들어가면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다차항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일을 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이프가 있고 이 파이프와 연결된 두 번째 파이프가 있고 데이터는 파이프로 들어가면 그 파이프를 따라서 그 다음 파이프까지 가죠. 그리고 파이프를 거쳐서 나오죠. 이거를 시각화해 준 게 요거 출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훈련시킨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변환기에 트랜스폼 메서드가 호출되고 에스티메이터의 fit 메서드가 호출이 돼서 머신러닝 모델이 훈련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변환기에서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 객체에서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트랜스포머에서 변환하는 메서드가 호출된 다음에 에스티메이터에서 예측하는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과정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파이프라인을 그냥 하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처리 과정을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훈련하고 예측하는 것까지를 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음. 요거 하나만 더, 여기, 아규먼트 전달하는 방식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이프라인 객체를 여기다 텍스트 셀로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생성자를 호출할 때, 파이프라인 생성자의 스텝스 하나입니다. 우리 이 스텝스를 줘야 되잖아요. 스텝스는 어,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튜플들의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튜플들의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지금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튜플, 두 번째 튜플. 그죠? 첫 번째 튜플, 두 번째 튜플. 그리고 이 튜플들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순서대로 파이프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파이프, 여기가 두 번째 파이프예요. 첫 번째 파이프를 튜플로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이프를 튜플로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튜플들의 리스트를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튜플은 어떻게 만드느냐? 튜플은 튜플은 항상 원소를 두 개만 가져야 돼요. 원소를 뭐 세 개 이상 이렇게 갖도록 만드시면 안 되고요. 튜플을 만드실 때에는 튜플은 앞에는 문자열 그리고 뒤쪽에는 변환기나 또는 추정기, 트랜스포머나 에스티메이터 객체를 두 번째 원소로 주시면 돼요. 형태로 만드시면 돼요. 이 문자열은 변환기를 변환기를 찾을 수 있는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환기나 추정기를 찾을 수 있는 변수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문자열, 얘가 폴리노미얼 피처스 객체죠. 그리고 얘가 문자열이고 얘가 리니어 리그레션 객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튜플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규먼트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파이프라인에서 폴리노미얼만 찾을 수도 있고요. 파이프라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에서 폴리노미얼이 몇 차원까지 하는 건지, 변수들의 순서는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리니어 리그레션이 찾은 코에피션트들, 개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인터셉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트랜스포머의 이름이 필요하고 에스티메이터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바꿔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파이프라인은 일정한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정한 흐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처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델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는 되게 중요해요. 순서는. 네, 되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 사용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까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얘네들을 앞으로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오후 수업에서도 사용을 할 거고요. 오후 수업에서도 사용을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네들을 사용할 거예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식사들 하시고요. 이따 오후에 계속 이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